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ENA 안어 그녀들의 법정에 거대한 음모론을 들고 돌아온 여러분의 드라마 가이드입니다. 4회 엔딩에서 검사 박재열이 자신이 사실은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박주환임을 드러내며 라영 앞에 나타났을 때 다들 경악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박주환의 기환은 이 드라마가 준비한 반전의 서막, 즉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를 경악하게 할 충격적인 반전은 박주환의 정체가 아니라 지금 라영의 집안에서 숨쉬고 있는 소녀 한민서의 정체에서 시작되는 것 같네요. 5회 서두부터 우리는 박주환, 아니 이제는 박재열이 된 그 남자의 영악한 면모를 보게 됩니다. 기억상실이라는 아주 편리한 가면을 쓰고 뇌출혈 증상으로 미국 이민까지 갔던 그가 다시 나타나 라영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네요. 하지만 그가 정말 기억을 잃었을까요? 라영과 현지는 그 비릿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를 본능적으로 읽어내죠. 애써 담담한 척 매운 요리에 집중하며 땀을 흘리는 라영의 모습은 그 공포가 얼마나 실존적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건 박재열이 선규에게 20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직접 할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손으로 아내의 목을 조르게 만드는 그야말로 악마적인 설계인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 리뷰의 핵심이자 이 드라마의 진짜 반전인 한민서의 정체에 대해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작 스웨덴 드라마 안어를 보면 주인공 엘리는 가해자에게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딸 자스민을 낳지만 가해자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끔찍해 조카로 위장해 키웁니다. 한국판은 이 설정을 훨씬 더 잔인하게 비틀었습니다. 2005년 그날 밤 박주환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던 라영 역시 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촉망받던 딸의 앞날을 걱정한 라영의 부모님은 아이를 낳자마자 라영에게 사산되었다는 비정한 거짓말을 던졌을 겁니다. 라영은 20년 동안 자신의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가슴에 묻었지만 사실 그 아이는 보육원에 보내져 누군가의 손에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라영의 눈앞에 나타난 가칠 소녀 한민서일 확률이 99.9%입니다. 민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죠. 지독한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지금은 부모가 모두 죽어 연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민서가 사실은 입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박재열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민서를 커넥트라는 지옥으로 밀어넣어 망가뜨린 뒤 라영의 눈앞에 배달해진 것 같네요. 4회 엔딩의 그 미소는 너는 지금 네 딸을 구했다고 믿겠지만 사실 그 애는 내가 보낸 폭탄이야 라는 조롱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친모녀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라영이 오열하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벌써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박재열은 신재와의 대면에서 DNA 증거까지 찾았다며 복수를 천명합니다. 심지어 라영과는 과거 CC였다는 점을 이용해 당시의 일을 사귀던 사이에 정당한 행위로 세탁하려 하죠. 이 와중에 현진의 상황 역시 처절한 국면으로 치닫습니다. 선규가 재수사를 맡게 된 마당에 현진에게 찾아온 입덧은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느껴지네요. 오랫동안 선규와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하필 죽은 전 남친 준혁과 하룻밤을 보낸 들이 임신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하는 선규를 보며 헛구역질을 참아내는 현진의 모습은 원작보다 더 지독한 마라맛 전개를 예고하는 것 같네요. 결국 이 드라마의 진짜 충격은 민서가 라영의 딸이라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터져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박주환조차 민서가 제 딸임을 모른 채 미끼로 이용하다가 결국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어른인 나영을 위해 민서가 박주환의 심장에 칼을 꽂게 되는 결말을 상상해봅니다. 20년 전 박주환이 저지른 원죄가 자신이 심은 씨앗인 딸의 손에 의해 단죄당하는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정점이 아닐까 하네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20년 전 한 남자를 매장했다고 믿었던 내 소녀의 우정이 현재에 이르러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변모했죠. 라영은 성공한 변호사로, 현지는 단란한 가정을 꾸린 아내로, 신재는 차가운 카리스마를 가진 전략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과거의 망령인 박주환이 검사 박재열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며 그들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열은 단순히 살아 돌아온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법이라는 무기를 갈고 닦은 포식자입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연극으로 수사망을 피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신분을 세탁한 뒤 다시 한국 검찰의 신장부로 들어온 그의 집념은 광기에 가깝습니다. 그가 라영 앞에 나타나 건넨 꽃다발은 재회의 기쁨이 아니라 그녀가 공들여 쌓아온 탑을 하나씩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였죠. 특히 그가 성규에게 재수사를 할당한 것은 현진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가장 비열하고도 영리한 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죄를 캐내야 하는 이 상황은 현진에게 매일매일이 바늘방석 같은 지옥일 겁니다. 여기에 신재와 권중현의 대립까지 더해지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중현은 자신이 커넥트의 VIP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뻔뻔한 방패를 내세우죠. 이는 커넥트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고위층의 추악한 용왕이 얽히고 설킨 거대 카르텔임을 증명합니다. 박재열은 이 카르텔의 정점에서 라영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는 신재에게 가장 크게 다치는 건 라영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그녀가 지키려 했던 도덕성과 정의를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존재는 바로 민서입니다. 민서는 이 모든 비극의 산증인이자 희생양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학대의 기억, 그리고 가출팸에서 겪은 지옥 같은 시간들, 그 모든 고통의 배후에 자신의 친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민서가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라영은 민서를 위로하며 나도 힘들었지만 극복했다고 말해주지만 정작 민서가 겪고 있는 지옥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절망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재열은 민서에게 괴한을 보내 라영을 위협하며 그녀들을 계속해서 코너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현진의 임신 소식은 이 비극의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성규와의 사이에서는 그토록 간절해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원수나 다름없는 준혁과의 짧은 하룻밤으로 생겨버린 이 아이러니. 성규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머지않아 현진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될 것 같네요.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은 성규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 행복했던 가정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라영은 언제쯤 민서의 등에 새겨진 상처와 자신의 과거를 연결해 친딸임을 깨닫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현진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정체가 성규에게 언제 발각될 것이며 그 사실이 성규의 수사 방향을 어떻게 뒤흔들지도 소름 돋는 지점이죠. 셋째, 신재가 권중현과 박재열 사이에서 어떤 위험한 줄타기를 하며 친구들을 지켜낼 것인지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네요. 넷째, 유정과 선아처럼 박재열에 의해 기소유예로 풀려난 소녀들이 사실은 박재열의 사병이나 감시자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박재열은 이미 연극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DNA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라영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 DNA가 단순히 20년 전 사건 현장의 것인지 아니면 민서와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지가 향후 전개의 핵심 키가 될 겁니다. 박재열이 라영에게 너가 가장 다칠 것이라고 했던 말의 진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네요. 자신이 구원하려 했던 아이가 알고 보니 원수의 자식이고 그 아이를 지키려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시나리오 말입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20년 전의 그날 밤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강물에 처박혔던 악의 씨앗은 검사라는 괴물로 자라났고 라영의 뱃속에서 자랐던 희망은 상처 입은 소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다시 만난 이 지점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옥의 시작인 것 같네요. 과연 라영은 이 지독한 인과응보의 연쇄를 뜯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재열의 설계대로 사랑하는 딸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게 될까요? 여러분은 민서가 정말 라영의 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뇌피셜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치밀한 분석으로 다음 6회 리뷰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